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잘 계셨죠? 네, 오늘 처음 나갈 차례입니다.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3페이지에 총칙이 나옵니다. 지적 의의부터 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자고요. 자,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적의 의의하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지적이란 것은 뭐의 줄임말이 지적일까? 토지의 호적을 줄임말이 지적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사람처럼 호적을 유지해서 만든 것이 지적이 만들어지는데, 지적이라는 것은 국가가 통치권에 미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 단위로 구획을 하고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적거래요.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 현황하고 또 하나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지적거립니다. 그럼 토지만 다루는 것이 지적의 뜻이고, 건물은 어떤 법이 담당을 할까? 건물을 다루는 것은 건축법이 담당하는 것이고, 지적법은 토지만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공부할 때 배우시고, 지적법은 저한테 배웁니다. 이 지적을 왜 실시하는가에 대해서 밑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 목적이 법률 제1조입니다. 1조가 과거에 18회 기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잘 내진 않으니까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지적을 실시하는 목적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있고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1조가 정해지는데, 지금은 뭐 시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용어가 죄물려 있으니까 용어만 잘 정리해도 한 30% 먹고 들어갑니다. 이제 용어의 경우에 먼저 나온 것이 측량 파트인데, 먼저 지적 측량거입니다.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각 필지별로 경계 동그라미, 좌표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를 정하는 측량을 말하고, 측량 안에는 지적 확정 측량하고 지적 제조사 측량이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측량을 통해서 얻는 성과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는 세 가지예요.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 지적학 끝날 때까지 경계 어떻게 정합니까? 물어봤을 때 나올 말은 측량. 좌표 어떻게 정합니까? 물어봤을 때에도 측량.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물어본 경우도 측량이 원칙이 되어서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얻는 성과의 경우는 세 가지가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는데, 그건 별표 넣으시고, 이 지적학 끝날 때까지 매일 나오니까 그건 꼭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뜻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그러는데, 항상 사업이라고 칭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칭해서 그냥 도시개발 사업 등 그럽니다.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토지의 위치나 형태나 면적이 다 뒤바뀌다 보니까 이를 확정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그럽니다. 이건 시험에 용어 공부할 때 많이 써먹을 용어니까 잘 세분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적 공부를 만들어낸 것이 1910년대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토지와 이 지적 공부상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맞지 않는 경우를 불부합지 그럽니다. 이 불부합지 해소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지적을 제조사한다고 법을 만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지적 제조사 사업이 됩니다. 일을 하면서 측량하는 것을 지적 제조사 측량 그럽니다.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기준점이 나오는데, 측량 기준점이라는 것은 지적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지점을 측량 기준에 따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혹시 다녀보시면 이렇게 만원경 세워놓고 측량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다리가 몇 개인가요? 왜 세 개가 있을까? 네, 세 개가 있으면 어디에 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다리는 딱 세 개만 있으면 어떤 지형에 나도 움직이질 않는데, 상다리가 몇 개인가요? 네 개는 껐떡대는 거 하나가 남아서. 그래서 집에 가시거든 식탁 다리 하나씩 잘라버리면 됩니다. 다. 이제 식탁은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만원경 세우는 요 자리 보게 되면 밑에 예, 기준점이 따로 박혀 있어요. 다녀오시면 이제 땅바닥에 많이 박혀 있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발견하시거든 사진 찍어서 가져오시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있고 또 산 정상 가게 되면은 화강암으로 이렇게 열십자 박아놓은 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측량 기준점으로서 주요 지점마다 국가가 쭉 설치해 놨습니다. 측량할 때 활용하라고 만든 기준점이 측량 기준점이고, 그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사람이 2명 따라붙는데 현행법상 지적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옛날 말로 대한지적공사, 지금 말로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공사가 있고, 또 하나가 지적 측량업자에서 이 2명을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공사하고 측량업자 2명을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측량 성과라는 것은 뜻이 측량을 통해서 얻은 최종 결과를 측량 성과라고 불러요. 그럼 측량 성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까? 측량 성과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3가지. 경계, 좌표, 면적을 구하기 위한 그 측량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요 3가지 구해진 성과를 측량 성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이 2번째 나오는데, 지적 소관청이라는 것은 지적 사무를 담당하는 소속 관청을 지적 소관청으로 합니다. 먼저 지적 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내려와서 3번의 줄에 군수 동그라미, 구청장 동그라미. 지적 소관청이라고 칭하는 것은 3명이 정해지는데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군수가 있고 또 한 명이 구청장에서 3명이 지적 소관청으로 정해집니다. 이제 어디까지냐 요거를 간단히 파악을 하는데,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는 말 그대로 군인가요? 군이죠? 그럼 가평군의 경우는 군수 자체가 소관청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 군수가. 근데 시의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의 경우는 구가 있는 시도 있고 구가 없는 시도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 나오는 시가 구리시가 나오죠. 천호동 지나서. 구리시의 경우는 구가 있나요? 구리시는 구가 없어요. 구리시는 구가 없는 경우는 시장 자체가 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청장 같은 경우는 3가지 큰 시가 나옵니다. 일단 서울시, 노원구랑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기양구랑구도 있고, 그 다음에 2가지는 특별시 광역시가 되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광역시는 아니지만 구가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이 특별시랑 광역시에 있는 이 2가지 구를 자치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치구. 자치구라는 얘기는 구청장을 투표로 뽑고 또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는 재산세 누가 징수할 것? 노원구에서 재산세 과세가 들어갑니다. 그럼 인천시 기양구의 경우도 광역시니까 기양구에서 재산세가 과세가 들어가요. 근데 성남시 분당구란 것은 성남시가 광역시가 아니죠. 광역시는 아닌데 구가 있습니다. 도시가 이제 50만이 넘어서게 되면 구가 만들어져요. 이런 구가 있는 도시를 법에서 대도시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소관청이냐의 문제인데, 이때는 자치구가 아닐지언정 구가 있는 경우는 전부 다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고,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소관청의 범위인데, 군 같은 경우는 누가 소관청이 되고, 군수가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시의 경우 둘로 나눠서 구가 있는 시와 없는 시, 구가 없는 시의 경우는 시장이 소관청이 되는 것이며, 구가 있는 경우는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고, 시장은 소관청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 여러분 교재에서 지적소관청에서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군수 앞에 가로만 간단히 보시면 돼요. 군수 앞에 가로 안에 구를 두는 시의 시는 제외한다. 찾으셨나요?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에서 제외되니까 구청장이 소관청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물어보질 않으니까 이렇게 세분하시면 돼요. 지적소관청은 크게 3명이 있더라.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밑에 지적공부가 따라 부르는데, 지적공부란 것은 정의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규정하되 가로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포함한다 해서 전산까지 총 8개가 지적 공모가 만들어집니다. 이따 다시 배우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에 이제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대장이 몇 가지가 있느냐? 4개를 대장 그럽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공유지역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까지를 줄여서 대장 그래요. 대장은 몇 가지가 있더라? 4개에서 토, 임, 공, 대 4개를 대장이라고 말 사용을 하고 지적도와 임야도를 털어서 부를 때 도면 그러고 그 다음에 경계점 잡혀 등록부까지 해서 일반적인 정보가 7개가 있고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8가지를 지적 공부라고 칭하는데 이제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무엇을 등록하는가는 이따가 배우고 다음에 또 배우게 되어 있으니까 일부러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 이제 이 종합공부라는 것은 우리 지적법에는 지적공부가 종류가 지금 8개가지가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 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등등등 토지와 건물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장부를 통합한 장부가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앞으로 중개업 하시다가 이것저것 다 뜰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딱 떼게 되면 토지와 건물의 모든 사항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좋아진 거 아닙니다. 뭐가 자꾸 생기는 것은 공부할 게 늘어나니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개업 할 당시에는 이거 하나로서 모든 내용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되 의의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재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재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와 건물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담고 있는 장부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속지적도. 연속지적도라 함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이메일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인데 그럼 이게 어떤 목적의 도면이냐 해서 우리 책 가지고 계시면은 5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7페이지 가시면 지적도 한 장이 실려 있는데 맨 꼭대기 지적도 거기 보니까 지적도 이렇게 한 장이 실려 있고 그 안에 맨 꼭대기 토지가 14전이라는 토지 하나 등록된 토지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맨 꼭대기에 만약 이 도면 번호가 5번 도면일 경우는 14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5번 지적도만 떼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적도 맨 밑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마름모 모양 토지에 28 답이라는 토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근데 요거는 잘려 있어요, 지금 토지가. 하나의 필지가 도면 한 장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필지가 도면 2장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요게 28 답이에요. 그럼 이제 14 이 토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적도 5번만 떼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28 답 같은 경우는 토지가 5번 도면과 6번 도면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도면을 2장을 떼서 확인해야 돼요. 2장을 떼서 붙여서 이 땅 확인했습니다. 이런 토지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런 토지는 지적도를 같이 떼줘 버립니다. 같이 떼주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연속 지적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속 지적도라는 것은 이제 토지의 경계 확인을 하고 떼준 것 뿐인 거지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을 연속 지적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26회 때 한번 기출을 했어요. 다음 중 지적 측량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연속 지적도에 의해서 지적 측량하는 경우 이건 측량할 수 없는 지적도니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뜻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토지 표시란 것은 6가지를 의미하는데 토지 표시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해서 토지 표시의 경우는 이제 6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토지 표시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외워버리세요. 지금 외우세요. 앞머리 따서 외우게 되면 소지, 지면, 경자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순서를 좀 뒤집어서 지번의 지, 지목의 지, 소재의 소,
좌표의 좌, 경계의 경, 면적의 면에서 외울 때 지지소 좌경면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발음이 그나마 제일 편해요. 지지소 좌경면 뭐라고요? 자꾸 떠들어야 돼. 지지소 좌경면을 토지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이 토지 표시란 것은 여기만 나올 게 아니라 나중에 등기법 공부하더라도 토지 등기부에 등기되는 토지의 표시 또 나와요. 토지 표시란 말이 나왔을 때에는 지지소 좌경면이 자꾸 따라 붙어서 용어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소재란 것이 무엇이냐? 소재란 것은 이제 행정구역상 독립까지 의미하는데 지번을 분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독립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까지를 이제 소재를 말습니다. 하나의 사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일 경우는 상계동까지가 소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번.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해서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를 지번 그럽니다. 지번은 사람의 이름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이름으로 구별하듯이 토지는 지번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목 설정함에 있어서 용도별로 세분다고 합니다. 근데 20회 기출 문제에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성질이 아니라 용도가 중요한 것이니까 용도별로 지목을 정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면적.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적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지적은 2차원 지적이에요. 몇 차원이라고요? 2차원. 어떤 토지이건 수평으로만 등록하게 됩니다. 토지가 아무리 높낮이가 심하고 비탈졌다 할지라도 면적은 언제나 수평 면적을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을 경계라 말습니다. 경계란 것은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가 되느냐?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따 경계 배울 때 다시 한번 나올 말이고, 그 다음에 좌표. 좌표란 것은 측량 기준점, 지적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중형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서 이렇게 해서 XY 그래프 그린 다음에 한 점을 표현할 때 여기를 좌표란 말 씁니다.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이 좌표를 말로 바꿔봐라요. 지금 보시는 좌표가 평면인가요? 입체인가요? 평면. 평면으로 되어 있고 XY 만난 것이 직각으로 만나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종선, X축이 횡선이니까 좌표를 말로 바꾸게 되면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좌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가시면 돼요. 보는 좌표는 평면이다, 입체다. 평면. XY 만난 것은 직각이고 Y축이 종, X가 횡해서 종횡 수치를 좌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줄여서 두 글자로 좌표를 말 쓰니까 그래프 그린 거 보고 조금만 말뜻만 이해하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나오는 것이 토지의 이동 그래요. 토지 이동에서 이자가 한자가 무슨 이자인가요? 이사 갈 때 이자인가요? 다를 이자인가요? 이 다를 이자입니다. 토지가 움직이는 게 이동이 아니라 토지에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이동이라 말 쓴 거예요. 토지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럴까? 두 글자로 줄여서. 토지가 막 움직이는 걸 두 글자로 줄여서. 지진. 너무 어려운 말인가? 땅이 막 움직이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지진 났다 그러진 않나요? 그래서 전 세계 혜택받은 사람이 민족이 일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 일본인들 심심할까봐 땅도 한 번씩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름에 시원하라고 파도도 막 쳐주고 쓰나미 막 넘어와서 살기 좋은 사람이 일본 같은데 토지가 움직이는 것은 뭐라고 부르느냐? 지진 이렇게 표현을 하고 토지동이란 것은 토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토지의 무엇인가가 달라지는 것을 토지 이동 부릅니다. 그럼 토지동의 정의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 그래요. 중요한 것은 새로 정하고 변경 말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새로 정하고 변경 말소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토지 표시는 몇 가지가 있더라? 여기 6가지. 토지 표시는 지지소, 좌경면을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토지의 표시, 지지소, 자격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지번이 바뀌는 경우도 토지의 이동, 지목이 바뀌는 경우는 토지의 이동이고 소재, 좌표, 경계 면적이 바뀌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이동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지지, 소, 좌경면이 아닌 것들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토지 소유자란 말 나오나요? 토지 소유자 안 나와 있죠.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토지 이동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표시 몇 가지만 보고 따지느냐? 6가지. 그래서 외워놓으시라고 강조한 겁니다. 지지소, 좌경, 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경우를 토지의 이동 부릅니다. 종류 6개가 실려 있는데 먼저 신규 등록이란 것은 말 그대로 새롭게 등록하는 거예요.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최초로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록 전환. 요 별표 넣으시고 여기 시험에 과거에 4번가량 답이 됐습니다. 등록 전환은 등록이 바뀌는 것인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장부가 바뀌는 걸 등록 전환 거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느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등록을 바꾸는 것을 등록 전환 거랍니다. 장부의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나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바뀌는 경우를 등록 전환이라는 말 쓰고 거꾸로 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록 전환은 4글자로 줄여서 장부의 순서 머리글 따면 돼요. 등록 전환은 토, 지순으로 등록을 바꾸는 것을 등록을 바꿨다, 등록 전환 거랍니다. 등록 전환은 4글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실 것? 토, 지, 이순으로 바뀌는 것을 등록 전환 거라고 거꾸로 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잘 맞아야 돼요. 요거만 넘어가면 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분할. 분할이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를 쪼개는 것이 분할이고 반대로 합병하는 경우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를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거랍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지목이 바뀌는 경우를 말 그대로 지목 변경을 합니다. 마지막이 축척 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도면이라고 불리는 것은 2개가 있어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데 축척 변경 대상은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고 임야도로만 껴들어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 지적도 하나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므로 임야도는 대상이 아닐 것이고 축척도 작은 게 커지긴 해도 축척은 큰 게 작아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말을 바짝 줄이게 되면 축척 변경은 지적도를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으로 합니다. 임야도 껴들어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용어 정리인데 용어 정리의 경우는 20회까지는 출제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잘 내지는 않지만 앞에 뒤에 공부를 위해서 용어 꼭 정리해 놓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가 지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페이지 9페이지에서 토지 등록이란 말이 나옵니다. 토지 등록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해서 토지를 최초로 등록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토지 최초 등록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합니다.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대상 토지이고 필지마다 다 등록하는 것이 최초의 등록권자 국장이에요. 등록된 이후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니까 신청이 한 경우와 직권으로 나누시는데 등록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등록한 이후에 등록되어 있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 분할화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이 따라붙는데 토지 이동이 발생을 했을 경우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 신청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럼 신청받은 소관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신청이 없을 당시에는 이때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정해집니다.
그럼 최초 등록은 누가 하시고? 국토부 장관이고 그 이후에 등록상이 바뀌는 것은 지적소관청 권한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러면서 두 개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이 3번 나왔어요. 요거 차이가 발생하니까 똑같이 권한이 있다 그러면 시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초 등록은 누가 하시고? 국토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토지등은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합니다. 원칙은 신청이 원칙인데 신청이 없을 경우는 직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직권으로 갈 경우에 지적소관청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이 계획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32의 기출문제입니다. 이 계획을 밑에 보시니까 직권에 등록해서 처음 나온 것이 토지이동 현황 조사계획 찾으셨어요? 요거는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직권으로 할 경우 첫 번째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이동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조사계획 수립하는데 요거 조사계획의 원칙은 지적소관청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 돼 부득이할 당시에는 읍면동 수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이 계획은 외우셔야 돼요. 어떤 계획 수립하더라?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더라 해서 시험에 2번 나온 것이니까 뭐 잘 정리하시고 근데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조사 계획에 의거해서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하게 돼 있고 조사한 사항을 적어야 되니까 토지이동 조사부가 작성이 될 것이고 조사부 내용대로 지적공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4번째 거치는 절차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되며 결의서 내용대로 마지막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여기까지 토지 등록하는 과정인데 양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양 얼마 안 되죠? 요것만 구별하면 되잖아요. 신청할 때 원칙은 누가 등록하더라도 최초 등록은 국장이고 그 이후에 토지등은 소관청으로 권한이 넘어오더라. 신청이 원칙이고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가도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부른다?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해서 여기서만 8문제가 나왔어요. 8번 출제했습니다. 요거로만. 지적법중 첫 번째 나온 논점이 여기에요. 여기 굉장히 잘 나오니까 등록을 누가 할 것인지 또 그 이후에 권한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세분하셔야 돼요. 과거의 기출문제가 여기 채워라. 누구는 뭐에 대해서 뭐는 누가 여기 들어갈 말도 기출문제예요. 32의 기출문제 여기 나왔습니다. 직권으로 할 경우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하느냐 해서 정답은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해서 여러 번 출제했으므로 이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므로 잘 잡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등록사항에서 지번이 나옵니다. 지번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번이라는 것은 필지마다 등록 구획하에 대해 번호를 등록하는 것 지번으로서 한 해 필지에 대해서 한 해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방법이 쭉 따라붙는데 지번이라는 것은 첫 번째 부여할 때 1번이 지적소관청에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지번은 누가 부여하실 것? 지적소관청에서 부여하는 것이며 부여할 때 방법은 방향이 북서에서 번호가 시작이 되어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진행하는 것이 지번 진행 방향이 됩니다. 시작은 어디가 시작이고 북서 끝나는 방향은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지번이 부여가 되는데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책을 보게 되면 책이 한글로 된 책이 있고 이제 한자로 된 책이 있어요. 우리 책은 한글로 되어 있고 중국 애들 같은 경우 한자가 된 책이 있다는 가정하에 한글의 경우는 우리 책은 가로쓰기 하니까 일자를 여기다 주고서 이렇게 가로로 쭉 책을 써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자권의 경우는 세로쓰기 하기 때문에 여기다 일자를 주고서 이렇게 써내려가 이렇게. 우리 옛날에 신문 읽을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일자 방위 펴놓고서 일자가 시작된 위치가 어디냐 보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쪽하고 서쪽에서 번호가 시작이 됐죠. 그럼 북서에서 번호가 시작됐으니까 끝나는 방향. 북의 반대말은 남, 서의 반대말은 동이 되어서 북서에서 남동이라는 말이 붙게 된 것이에요. 그럼 중국권의 경우는 북쪽하고 동쪽에서 번호가 시작이 됐으니까 저 중국은 끝나는 방향이 남, 서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가로쓰기 하는 지역은 북서에서 시작이 되어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지번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중국의 경우는 한자권의 경우는 북동이 시작이 되어서 남서로 가는데 우리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기 때문에 시작이 어디가 되고 북서가 되고 끝나는 방향은 남동으로 부여하도록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의 경우는 실판부터 본 다음에 줄 쳐드릴게요. 집원이라는 건 생긴 모양새가 4가지가 나와요. 집원은 10번 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산 10번 집원도 있고, 10의 1번 또는 산 11번에서 4가지 형태를 갖는 것이 집원의 형태인데, 10번, 30번 나온 집원을 본번만 된 집원이라고 부릅니다. 집원은 본번만 구성할 수도 있고, 밑에 나온 집원이 앞에 번호가 본번이고, 뒤에 번호가 부번이에요. 집원은 본번과 부번이 만나서 집원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본번만 나온 집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본번 하나만 나왔죠? 그럼 탁구 칠 때 혼자 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탁구 경기 혼자 치는 것을 단식, 그럼 본번만 나온 집원을 다른 말로 단식 집원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본번과 부번 같이 나온 집원을 복식 집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번만 구성할 수도 있고, 본번과 부번도 가능한 집원의 구성이에요. 그럼 집원을 표기할 당시에는 원칙은 이렇게 10과 11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므로,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집원 앞에 한글 산자가 붙어요. 산자가 붙어 있는 경우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 집원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산자 쓰고 안 쓰고는 대장 따라 세분하는 거예요. 뭘 따라 세분한다고요? 대장 따라 갑니다. 대장 따라서 산자 쓰게 되어 있으니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경우 산자가 붙는 것이고, 반대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같은 경우는 산자가 붙지 않습니다. 내가 산 10번째 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럼 떼야 될 대장은 임야대장을 떼면 되는 것이고, 임야도를 떼어서 내용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0번째일 경우는 토지대장이랑 지적도를 떼면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둘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집원의 표기여서 여러분 교재 2번이 이 뜻이에요. 집원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는 집원 앞에 뭘 붙여라? 산자가 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경우, 집원이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짝대기 표시로서 연결합니다. 뭐로 표시하라고요? 절 따라 하셔야 돼. 짝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게 되어 있고, 뭐로요? 짝대기로 표시해서 연결하게 되어 있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게 됩니다. 표시는 뭘로 하시고, 짝대기, 읽을 때는 의, 구별시켜드렸는데, 왜 이렇게 구별시켜드렸느냐?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본번과 부번 사이는 짝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 말 맞는 말, 틀린 말?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뭐 하는 것이고, 표시하는 것이고, 얘는 읽는 거지, 이 표시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는 뭘로 하시고, 짝대기로 하시고, 읽을 때는 의로 읽는다 해서 두 가지 구별하시기 위해서 나눠드린 겁니다. 그게 3번이에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짝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짝대기 표시는 어떻게 읽어라? 의라고 읽는다 해서 집원 읽는 방법까지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 20은 어떻게 읽을까? 10의 1. 산 10의 1이지 10-1 읽으면 안 돼요. 다시를 말 썼다가 내년에 다시 공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로 읽어서 이제 자꾸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끝나야겠죠? 공부는 오래 할수록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페인데요, 페인. 그래서 1년에 딱 하고 넘어가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토지등이 발생했을 때 지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나씩 쭉 나오는데,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등이 있을 경우에 집은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과정은 대부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는데 설명을 드리되 가능한 한 원칙만 기억하세요. 원칙 예외 다 잡으려면 머리 쥐나니까 원칙만 잘 기억하시고 나면은 예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시의 경우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자, 신규 등록한다는 얘기는 토지를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가 신규 등록이고, 등록 전환은 아까 어떻게 기억하실 것? 등록을 바꾸더라.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 등록을 바꾸는 것을 등록 전환 그랬습니다. 그럼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 집원 새롭게 부여해줄 것이고, 등록 전환 시의 경우는 종전까지 어떤 정보가 있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었죠? 그럼 집원 앞에 산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 없애버리고 숫자로 다시 부여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과정이 처음 나온 것이 내용인데, 신규 등록한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 시의 경우 집원 부여 규정은 한번 책 읽어보자고요.
자, 두 가지의 경우 원칙 읽어보니까 신규 등록 및 등록전 단지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 지역에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온 게 원칙입니다. 줄이게 되면 인접한 토지, 그래서 인접지 본번에 부번이 원칙이어서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물어는 봐야겠죠.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6번 토지 어디 있을까요? 6번 토지 어디 있을까요? 6번 토지는 지번 6번은 어디 있을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5번 옆에 있어요. 7번 땅은 6번 옆에 있고 이렇게 지번이 토지 위치 파악하는 쓰이는 거예요. 쭉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미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지번이다 보니까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 이 방법이 더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해안 이만큼 바닷가를 매립을 했을 경우에 이 토지 지번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 지번 부여할 당시에는 이 토지랑 인접지를 찾아야 돼요. 인접지가 세 필지가 있다 가정하에 여기 5번, 6번, 7번이 있게 되면 8번 쓸 수 있을까요? 8번이면 옆에 있어요. 계속. 지금 쭉 이어져 나가니까. 갑자기 또 어떤 것 주기도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번으로 토지 위치 파악이 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토지 인접지가 몇 개가 있나요 지금? 3개가 있죠. 3개 중 가장 빠른 지번은 5번이 빠르잖아요. 그럼 이 토지는 지번이 5에 1로 부여가 됩니다. 그럼 5회를 주라는 얘기는 5번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위치 파악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게 원칙인데 문제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3개가 나옵니다. 예외 규정은 이제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 3개가 나와요. 이건 하이한다가 할 수 있다 규정이어서 재량권 부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은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지번,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 그럼 최종 지번 토지랑 인접해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번이 쭉 돌아오다 보니까 여기가 6, 7, 8 돌아와서 700번. 이게 제일 마지막 지번입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마지막 지번이 700번이에요. 그럼 700까지 썼다는 얘기이고 702번 썼나요 지금? 700이 제일 마지막 지번이라는 얘기는 701번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원칙은 5회를 주는 게 원칙인데 요 최종 지번을 700번 속했을 경우에는 701번 사용 안 했으니까 요게 701번 줄 수도 있다요. 그럼 701번을 주는 경우도 토지 어디 위치하고 있더라? 700번 옆에 있으니까 위치 파악 가능하도록 부여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5회를 줘도 위치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번호 701번에도 위치 파악은 둘 다 가능한데 지번이 표기할 때 어떤 게 더 깨끗할까요? 본번이 깨끗할까? 부번이 깨끗할까? 본번이 깨끗하니까 이런 경우는 얘를 줄 수도 있도록 재량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할 당시에도 본번만 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례가 바닷가 한가운데 섬이 발견됩니다. 섬이 발견됐을 때 등록을 해주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다 5회를 주기도 애매해요. 붙어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본번만 줄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예외 규정 두 번째이고 세 번째의 경우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도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처음일 때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위에 올라가면 머리 힘드니까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자꾸 넘어가시면 되고 예외는 3월달 들어가서 외워도 충분히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할. 분할의 경우에는 이제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나와 있는데 분할의 경우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분할하는 경우는 원칙은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선 이 말을 외워야 돼요. 이 말은 여기만 나오니까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림 보시면 오히려 쉽습니다. 칠판 잠깐 보시고 말을 풀자고요. 자, 10번 땅이 있다는 가정하에 10번 토지를 둘로 분할을 합니다. 둘로 분할을 할 때
쪼갰을 경우에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하나는 옛날 집은 그대로 주래요. 10번 하나 그대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0번이 부번 사용했나요? 아직 부번 사용 안 했죠? 그럼 10과 10에 1로 1차 분할이 됩니다. 1차 분할했고 다시 또 시간 흘러가다가 10번을 둘로 또 분할했어요. 10번 하나 옛날 집은 그대로 줄 것이고 요거도 질문. 이 안에서 최종 부번이 몇 번인가요? 다시란 말 쓰지 마시고. 아니, 틀렸어요. 그냥 1. 본번, 부번이니까. 얘가 본번, 얘가 부번이잖아요. 그럼 사용한 부번이 1까지 썼잖아요. 그럼 그 다음 부번은 2번이니까 10의 1을 썼기 때문에 10과 10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을 또 분할하게 되면 10번 하나 그대로 줄 것이고 이 안에 최종 부번은 10의 2니까 10의 3이 됩니다. 여기 또 분할하게 되면 10의 1 그대로 주고 10의 4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분할이 있는 경우에 본번은 건들질 않아요.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뭘 잡고 주나요? 부번 잡고 주는 거죠. 그거를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 그런 겁니다. 좋은 점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분할이 많이 되어도 10번은 건들지 않았으니까 이 안에 있다요. 이 안에 나쁜 점이 있습니다. 나쁜 점은 부번은 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붙질 않아요. 이게 나쁜 점이에요. 그럼 분할은 10의 4가 10의 4가 옆에 있겠지 그러면은 안 맞아요. 분할 시점이 다를 경우에 다 이렇게 각각 부여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 집원 가지고 토지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분할이 하도 많이 돼가지고 몇 번째 몇 나오게 되면은 편지 봉투 들고 찾아가는 게 만만치 않았었는데 지금은 다 뭐가 나와 있나요?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에서 속해 있으니 이거 뭐 다 찾아 금방 찾아가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편지 봉투 가지고서 집 찾아가려고 하면 머리 쥐났습니다. 지금은 내비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 찾아가는데 어쨌든 여기는 요걸 외우셔야 돼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 말이 가셨어요? 아니 강의 듣는 목적은 이 내용을 외우라고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책을 읽을 때 이 말 뜻이 무슨 말 뜻인지 알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강의 듣는 효과가 나오는 거지 강의 들은 걸 다 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해서 자꾸 책을 봐 눈에 익혀놓는 게 사실 공부란 겁니다. 이 원칙이고 예외 규정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외가 따라붙는데 분할하는 토지상에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할 당시에는 분할되기 전 지번을 이 토지에다가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는 하이엔드 의무 규정이에요. 이게 왜 나왔을까? 또 칠판 잠깐 보시고 말 정리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지번이 5번 땅이 있다는 가정하에 5번 토지 안에 주택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데 분할되기 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대장도 지번이 몇 번이고 나도 말 안 할래. 수화로 강의할래 지금부터. 5번이고 토지 등기부에도 지번은 몇 번이 된다? 5번이에요. 건축물 대장도 지번은 5번, 건물 등기부도 다 5번입니다. 5번으로 다 관리를 해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건물 있는 토지를 분할을 합니다. 둘로. 분할을 하게 되면 여기다 5번 주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여기가 5의 1로 줘야 돼요. 원칙은. 이렇게 주게 되면 지금 바뀐 것은 토지가 분할이 된 거예요? 건물이 분할이 된 거예요? 건물은 가만히 있고 토지가 분할됐잖아요. 여기 지번이 5의 1로 바뀐과 동시에 있는 장부들을 5의 1로 다 고쳐야 돼 이걸. 이게 합리적이냐? 어차피 부번은 이어지질 않으니까 여기다 그냥 5번을 줘버리고 여기도 5의 1을 줘버리게 되면 기준에 있던 장부들은 지번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 갔어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일하게?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어차피 부번 이어지지 않는데 방향 따지지 말고 건물 있는 땅에다 옛날 집을 줘버리게 되면은 종진의 장부는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여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주거와 사무실이 있게 되면은 방향 따지지 말고 이 땅에다가 옛날 집원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땅의 주인은 계속 자기 집원 5번 쓸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의무적이니까 예외 규정인데 지금은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마찬가지 요 말뜻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요 말이 잘 나와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이 말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세 번째 합병하는 경우입니다. 합병이란 건 두 필지 이상이 하나를 합치는 게 합병인데 합병할 당시에는 지번이 한 개가 필요해요. 어떤 걸 쓸 것이냐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사용을 합니다. 선순위의 개념은 합병 지번 중에서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에 가장 빠른 선순위 본번이 지번으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 사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5번, 6번, 7번 합병하더라. 가장 빠른 지번은 5번이 지번이 결정이 되면서 6, 7번은 없어집니다. 이 없어지는 지번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느냐? 결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결번. 결번 처리시키면서 가장 빠른 지번 5번이 지번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5의 1과 6의 1과 7의 1이 합병 들어오게 되면 다 부번일 경우는 가장 빠른 부번 5의 1번이 지번이 되면서 전부 다 없어집니다. 어떤 게 선순위인지 이해 갔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번에는 합병할 때 5의 1번, 6의 1번, 11번, 12번 리필 합병 될 경우는 본번과 부번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경우는 본번이 있을 때는 본번용 선순위가 지번이에요. 같이 섞여 있는 경우 부번은 전부 다 없어지고 본번 중에서 빠른 본번 11번이 지번이 되면서 다 없어집니다. 이게 선순위의 뜻이에요. 어떤 게 선순위인가? 내용 이해 갔어요? 그 책에 나온 그림 보고 가면 좋은데 번호가 틀리되 뜻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원칙이래. 이의 규정은 합병하는 필지 사항의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이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무 규정입니다. 여기 한번 틀려보자고요. 여기 잠깐 보시고. 자, 5, 6, 7 합병을 해요. 5, 6, 7 합병하게 되면 지번은 5번이 지번됩니다. 여기까지 갔죠? 5, 6, 7 합병하는데 이번에는 7번 토지 안에 건축물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주택이. 합병 후 지번이 몇 번이 될까? 하나, 둘, 셋. 5번입니다. 예, 신청을 해야 돼요. 여기 건물이 있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이 지번 달라고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예요. 신청이 없으면 5번이 되는 것이고 7번 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이때는 7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주거와 사무실은 2번 나와요. 분할할 때 한 번 나오고 합병할 때 한 번 나오는데 분할하는 경우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 알아서 부여해줘요. 근데 합병하는 경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지 부여가 들어가니까 이게 차이점이 생겨서 나눠지는데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원칙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외규정은 3월달, 5월달 따라가 잡을 수 있으니까 원칙만 잘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예외규정은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것이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이 오른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데가 여기인데 자,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을 줄여서 지적 확정 측량 그럽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게 되면 여기는 그림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그림 가지고. 자, 시골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시골에 이런 땅이 존재해서, 만약 5번 땅이 있고, 6번 땅이 있고, 7번 땅,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에서 6필지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 필지를 개발 사업을 해요. 도를 뚫은 다음에 땅을 바꿔주는 사업, 이런 사업을 뭐라고 부를까?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거든요. 이렇게 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토지가 깨끗해졌나요? 깨끗해졌죠? 여기는 그 깨끗해진 토지만큼 지번도 깨끗하게 부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 지번님 테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가 깨끗해진 만큼 지번 어떻게 부여하겠다? 깨끗하게 쓰겠다가 여기 기본 테마예요. 그럼 깨끗하게 쓴다는 얘기는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이 깨끗할까? 부번이 깨끗할까? 종전 지번 중 본번, 부번 어떤 게 더 깨끗할까요? 덧붙은 게 깨끗해요? 본번만 있는 게 깨끗해요? 본번이 깨끗하니까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사용한다가 원칙이에요. 여기부터 본 다음에 책을 읽어드릴게요. 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책은 반대로 써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쉬워요. 원칙 뭐만 사용할 것? 본번만 씁니다. 그럼 위에서 쓸 수 있는 지번 몇 개가 있을까? 5번, 6번, 7번 사용할 수 있네요. 근데 부번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근데 본번은 다 사용하느냐?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본번도 제외되는 본번이 2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안과 사업시행령 밖에
동일한 본번이 있는 경우 이 집안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에 걸려버려요.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 뜻은 술집안이 5, 6, 7 3개가 있는데 안에도 5번이 있고 밖에도 5번이 있어요. 똑같은 번호가 2개가 발생하는 경우를 중번이 발생했단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번호 중복계 2개가 들어오면 중번이 발생했단 말 사용을 해요. 집안은 사람이 부여하다 보니까 똑같은 2개가 부여가 된 게 하나가 의무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밖에는 사업 시행했어요? 사업 시행 안 했죠? 안은 사업 시행했잖아요. 그럼 밖에서 쓰라고 놔두고 안에서 이 집은 사용 안 해요. 양보하는 겁니다. 그럼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가 있을 경우는 밖에서 사용하라고 양보하고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빠지는 것이고, 근데 또 하나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경계에 걸친 집안의 경우는 사용 못하게 됩니다. 이게 요거 뭐 어떤 뜻이냐? 5번 안과 밖에 있는 거 빼고 나오니까 2개가 남았는데 7번 토지가 이게 하나의 필지예요. 7번 토지 중 일부가 사업에 포함되어 버린 겁니다. 사업 시행자 안과 밖은 하나의 필지로 성립 못하게 돼 있어요. 분할을 해서 밖에는 7번 그대로 쓰라고 주고 안에서 이 집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2개 사용 못하는 이유는 밖에 쓰라고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책 읽을 때 어떻게 썼는지 책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읽어보니까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가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럼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꾸로 종전 지번을 뭐만 쓰되 본번만 쓰되 2개는 제외한다. 이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편하니까. 자, 종전 지번을 뭐만 쓴다. 떠들어야 돼. 본번만 사용하되 2가지는 사용할 수 없다. 하나는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또 하나 경계에 걸친 지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느냐? 칠판에서 예외 규정은 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종전 지번 몇 개가 있을까? 이제 쓸 수 있는 종전 지번 몇 개 남았나요?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죠. 쓸 수 있는 거 하나.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숫자는 도로 빼고 6개잖아요. 도로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종전 지번의 숫자 쓸 수 있는 것은 하나가 남았고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숫자는 6개가 필요합니다. 어디가 더 적어요? 종전 지번이 적어요? 새로 부여할 게 적어요? 종전 지번 숫자가 적지 않네, 숫자상으로?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읽어보세요, 이제. 예외 규정.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숫자 6개인데 쓸 지번 1개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이 지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번 부족하게 되면 메꿔야 됩니다. 메꿀 때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 방법이 예외 규정이에요. 먼저 블록 단위로 한 해 본번을 부여한 해에 2번 부여할 수도 있고, 그럼 어차피 지번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여기를 아예 그냥 1블록, 여기를 2블록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1블럭에 1, 1블럭에 2, 1블럭에 3, 2블럭에 1, 2블럭에 2, 2블럭 3 이렇게 부여해도 지번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도 가능하도록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지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꾸는 것이 방법이에요. 메꾸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로 메꿉니다. 블록 단위로 메꿀 수도 있고 본번만으로 메꿀 수도 있도록 이렇게 방법이 정해지는데 이쪽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이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박스 맨 밑에 보니까 2개가 논점이 더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지역은 지번 부여 시기가 공사 준공 후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은 미리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럼 미리 부여할 때 뭘 따라 부여할 것이냐 시험에 2번 나온 것인데 준공 전일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은 미리 부여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준공 전일 경우 뭘 따라 부여하실 것? 사업 계획도에서 여기를 가로친 다음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해서 29회 때 기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미리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며 또 맨 밑에 별표 넣으시고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똑같이 지번 부여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먼저 지번을 변경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도 지번 부여 시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게 됩니다. 대놓고 물어본 것이 다음정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출제한 적도 있으니까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공부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여기 보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가 배울 때 지번을 변경합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오면 공부 끝난 거예요. 행정구역 개편이십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되고,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오면 지번 공부가 끝난 겁니다. 근데 다음에 축척 변경 배울 때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은 지번 안 받겠다고 딱 잡아떼세요.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뒤에 가서 겹치게 되어 있으니까 지번은 끝날 때까지 매일 나와요. 공부가 되어 있으면 편안하고 안 되어 있으면 뒤에가 또 다시 외워야 되니까 오늘 배우시는 3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시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접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뒤에 갈수록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오늘 배우신 3시간 분량이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 뒤에 가서 공부할 양이 자꾸 쌓여나가요. 자꾸 쌓여나가니까 오늘 하는 요 3시간 분량의 지적 업종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이 지번의 변경에 따라 보는데 좀 이따가. 예? 아니, 쓴다니까. 요 본번 쓸 때 쓴다니까. 아, 이거? 만약에 본번을 주게 되면 6번을 하나 쓸 수 있죠? 여기도 6번 주고, 아까 700번이 제일 마지막 번 넣을 경우에 700일, 700일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본번만 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깨끗하게 부여할 수 있으니까. 이해 갔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뜻이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예를 들은 것 뿐이니까 이렇게 요 내용을 파악하시면 돼요. 이제 3월달 또 들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지번은 누가 부여할까? 지적, 소관청이 부여했습니다. 근데 지번이 행정구역 변경 등이 생겨서 또는 분할협정 등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번이 순번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이때는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지번 변경 시엔 누구의 승인받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교재에서 맨 꼭대기 보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되 변경 시의 경우 누구 승인받으실 것?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승인권자고 별표해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사유는 안 보셔도 되며 내려와서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방법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지번을 변경할 때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 이게 나와야 됩니다.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 개편이 있는 경우, 축척을 변경할 때 이때는 어떻게 부여할 것?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지번 변경에 있어서는 시험 나온 딱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 승인 받아야 한다. 그거 하나 하고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번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방법이 되니까 그 2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번 변경이 있더라. 누구 승인 받으실 것?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 승인 받을 것 요거 하나 하고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요?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더라. 그것만 세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결번 대장. 결번이랑 아직 손대지 마시고 말씀만 드릴게요. 설명만. 자, 이쪽에서 아까 합병할 때 5, 6, 7 합병하더라. 5번, 6번, 7번 합병하게 되면 지번은 5번이죠? 60번이면 없어집니다. 이런 번을 뭐라고 부를까? 결번이라고 불러요. 결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번은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니까 결번 대장의 기재에서 영무히 보관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번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어떤 경우 결번이 발생하느냐 그 뜻은 지번 공부 끝나면 자동으로 알아요. 하나의 사례가 합병하는 경우는 어떤 지번이 결정이 될까요? 합병 시의 지번은 선순위 지번이 지번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후순위 지번은 결번. 이렇게 알게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은 종전지번은 뭐만 사용할까? 종전지번은 본문만 사용합니다.
중론지번정 부번은 혈번. 이렇게 지번부의 공부가 끝나게 되면 어떤 번호나 중론이 자동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건 일부러 외우는 게 아니라 결번이 발생하더라 어디에 기재할 것? 결번 대장에 기재해서 영구히 보관한다는 거 파악하시면 되지 어떤 경우 결번이 발생하는가는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결번 대장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니까 이제 결번 발생하는 박스에 나온 것은 아직 손대지 마시고요. 3월달 가서 그때 풀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적소관청은 결번 등이 생긴 경우에 어디에 기재해서 결번 대장에 기재해서 영구히 보관한다.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원칙은 사용 못하는 게 원칙이되 전반적으로 지번 새로 부여할 때 뭐 지번을 변경한다거나 축척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경우 다시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부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부가 중요한 거예요. 결번을 모아놓은 대장을 결번 대장이라 하며 기간은 영구히 보관한다까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1시간 첫 시간이고 잠깐 쉬신 다음에 이제 페이지 17페이지 지목서부터 해서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